달째 이어지면서 포항에서만 양식 물고기 13만 마리가 폐사하고 농작물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재민들이 무더위 속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경주 첨성대 주변의 황화 코스모스와 연꽃이 만개하면서 무더위를 잊게 해줄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땅은 메마르고 바닷물은 온수에 가까울 정도로 데워지고 있습니다. 밭 작물은 타들어가고 있고 양식 어류도 폐사가 본격화돼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오이가 바나나 마냥 누렇게 변했습니다. 관정에서 끌어올려 물을 댔지만 폭염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수확기에 접어든 토마토 역시 잎끝이 오그렀고 일부 열매는 썩었습니다. 2주 전 모종을 낸 어린 토마토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우스 안 온도가 워낙 높아 물을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으면은 10일만 되면 이 꽃이 확 피어야 되는데 안 핀다 하겠네. 지금 발불을 못 막으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고추와 고구마 시드름, 사과 일소 피해 등 포항에서는 밭작물 3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염에 아우성인 건 양식장도 마찬가지. 지난 1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지 엿새 만에 포항에서만 양식 물고기 1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포항시는 정부 매뉴얼대로 고수온 주의보에 따르지 말고 경보 수준에서 어류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폐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수온 경보 수준으로 올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수온과 적조에 대비하려면 수온 변화가 적은 수심 15m 이하 저층수를 끌어올리면 되지만 지형에 따라 500m에서 1km까지 관을 설치하는데 1억 원 이상 들고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해 어민들은 비용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산소 공급하고 얼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폭염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지치고 농어촌에는 재난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전력이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전은 이재민 대피 장소인 임시 가건물에 대한 전기료 감면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전기요금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기간이 만료돼 무더위에 가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포항 흥해 지역 지진 이재민들은 전기요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울릉도를 대표하는 축제인 제18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태고의 신비, 꿈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제로 풍어 기원제와 오징어 요리 시식회, 오징어 맨손잡기, 전통 떼배 경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오징어 축제에는 포항시립예술단과 포항 영일고 댄싱팀 등이 참가해 축하 공연을 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포항의 농특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사상 최악의 폭염에 여름 축제장에도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영남권 대표 여름 축제인 봉화은어축제는 체험객 수가 지난해 70% 선에 머물렀고 하회마을 방문객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어 축제의 꽃인 반두잡이 체험. 펄떡이는 손맛으로 어느 해 할 것 없이 사람 반 물 반이었던 내성천 축제장이 휑하니 썰렁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합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반 정도가 줄은. 잠시 서 있기도 힘든 날씨에 매표소 줄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실제 이번 축제의 반두와 맨손잡이 등 주요 프로그램의 체험객 수는 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2% 떨어졌습니다.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축제장 식당가도 조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폭염이니까 움직이는데 힘이 들죠. 집에 있는 게 더 편하니까 내것도 그래요, 장사나. 여름 한 달간 개장하는 분천역 산타마을에 열차 이용객 또한 13% 감소했는데 여름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는 문화유적지의 방문객 감소폭은 더 급격합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하회마을 방문객은 전년 대비 42%인 4만여 명, 병산서원은 18%인 1만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실내 휴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여름 축제와 전통적인 관광지까지 때 아닌 비수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는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한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200톤을 긴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내 양파 재배 면적은 3,360여 헥타르로 지난해 2,080여 헥타르보다 1,280여 헥타르 증가했습니다. 양파 도매 가격은 상품 기준 20kg당 16,000원 선으로 평년보다 12.6% 하락했습니다.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신축 중인 축사로 인해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울진군청 앞에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마을논 주변에 사육 규모가 100마리가 넘는 축사가 들어서면 축산 폐수와 악취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울진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더위에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첨성대 주변에 황화코스모스와 연꽃이 활짝 펴 더위를 잊게 하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첨성대 인근은 꽃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견뎌내고 핀 황화코스모스가 절정을 이루며 주변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꽃단지를 배경으로 추억을 담고 가족들은 꽃 향기에 취하기도 합니다. 휴가철에 더워도 유적지를 보면서 이렇게 꽃과 함께 어우러지니까 더위도 잊혀지고. 인접한 곳에는 연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연꽃 단지는 첨성대 주변에서 인근 동궁과 월지까지 이어져 더위를 잊게 하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안 나왔더니 오늘은 여기 나와보니까 연꽃이 너무 활짝 피어가지고 참 보기 좋네요. 또 첨성대 주변에는 백일홍과 함께 야생화 프록스, 가우라 등이 만발해 여름 사적지의 뜨거움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첨성대 인근 황화코스모스 단지는 14만 제곱미터. 경주시는 다음 달 20일 이전에 이를 베어내고 유채꽃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천년 고도 경주. 사적지 못지않게 꽃단지도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북에서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300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발생 건수 1,500건의 20%를 차지했으며 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2016년 농기계 사고로 29명이 숨졌고 올 들어 지금까지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영양군 수비면 계곡에서 포항 지역 모 중학교 3학년 A군이 어제 오후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군은 같은 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들과 영양군으로 전지훈련을 떠났고 훈련을 하루 앞두고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직후에 방송되는 포항 MBC 시사토론 시간에는 김병수 울릉 군수가 출연해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울릉 군정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구상을 밝힙니다. 특히 울릉 군민들의 수건 사업인 대형 여객선 유치 문제와 울릉공항 조기 개항, 울릉도 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김병수 군수의 구체적인 생각과 사업 실현 계획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는 컸지만 비로 인해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절기 입추인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반가운 비 소식이 있었죠. 이 비는 밤이 되면서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울진은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8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밤사이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와 해수욕장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 낮이 되면 울릉도 28도, 독도 26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항공업체가 영덕 울릉 간 헬기 운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울릉 하늘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헬기 운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3차례 추진됐지만 헬기 사고와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모두 중단됐습니다. 영덕에서 울릉도까지는 약 170km로 헬기를 타면 35분이면 갈 수 있지만 편도의 40만 원 선인 비싼 요금은 헬기 운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해경은 동해안 너울성 파도 예보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간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갯바위 낚시객들은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지정 해변에서의 물놀이와 음주 수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 여름 들어 포항 앞바다에서는 모두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경북우정청은 폭염이 20일 이상 지속되자 집배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택배 방문 접수를 오는 17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청은 그간 집배원이 접수하던 택배는 우체국 내근 직원들이 대신 접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우정청은 지난달 30일부터는 폭염특보 발효 시 집배원의 휴게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제6회 영덕대개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주말인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영해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태국 대표팀을 포함해 해외 4개 팀과 국내 56개 팀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나이별로 3부로 나뉘어 기량을 겨룹니다. 영덕군은 폭염 시간을 피해 야간에 경기를 진행하고 간이 샤워장과 관중석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달부터 탄력 출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한두 시간씩 일찍 출근하고 퇴근해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조기 퇴근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정착되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뤄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공장 추진단은 기업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유사 제조 공장을 가진 중소 중견기업 5개사 이상이 모여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경우 정부에서 50% 이내 4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장 추진단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